4차 청원이 드디어 4만 명의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오후에 이미 4만 명을 넘어버렸고요. 이제 불이 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4만 8천 명까지 도달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못할 확률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선대인 TV 같은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홍보를 한 것과 또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3프로TV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라이브 중에도 채팅창에서 4차 청원을 홍보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을 남긴 상황이고 이미 5만 명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F킬라에서 4차 청원에 대한 홍보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부터는 바톤을 정계로 넘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차 청원의 매듭이 지어지길 염원하며 불법 공매도를 친 증권사들, 그 중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처벌을 요청하는 4차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청원에 참여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놨고요. 혹시 안 보이시면 동영상 본문에도 링크를 걸도록 할 테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프로TV의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의 요약과 소감이 주제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3프로가 공매도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하려고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하는 신용을 할 것이고 점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경계한 부분은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미할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건데 3프로TV는 시작부터 정말 너무 부실하더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는 김동완 소장이 개인 투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는 취지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고요. 첫 발표를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이 합니다. 내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초점이 개인 대 기관의 구도를 가져온 것을 보고 사실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은 공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제도만 손을 보면 되는 건데 계속 헛다리 짚으면서 논점을 흐리는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요청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몰고 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상환기간 90일만 남기고 연장 부분은 빼버리면 되고요. 연장이란 옵션이 있으면은 결국 무제한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행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담보 비율도 지금 기간만 보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140%로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5%의 기관 담보 비율은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과도한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작전을 짜서 공매도 쳐버리면은 개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발생 가능한 작전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관 담보 비율 140%로 올리면 되는 것이고, 개인 담보 비율 105%로 내리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개인이랑 기관이랑 공평한 조건을 만든다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를 시전해 버리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준비해 오신 제도 개선 마일스톤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인 대주 차입 기간 확대 부분 필요 없고요. 그냥 기관만 대차 상환 기간 90일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개인 대주 담보 비율 인하 허용이라면서 개인의 담보 비율 140%였던 거를 120%로 기관이랑 공평하게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기관 담보 비율 105%를 140%로 인상하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니까 개인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청원하고 투표할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격정지라는 것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왠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을 하면은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개선 필요 없고요. 기관의 조건을 축소하고 단축하는 게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골자다. 즉 대차와 대주 중에서 대차만 손보면 되는 것인데 계속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님도 이제 똑같은 온도입니다. 개인이랑 기관의 거래 조건의 차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발표에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여상현님은 질의 응답 시간에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었고, 상환기간 90일에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건 힘들다 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 관행이 그러하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랑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대차를 해서 다른 용무도 보기 때문에 다른 용무를 보다가 90일 만에 상환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차 거래 중에 공매도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데 모든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규정하는 건 무리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30%에 해당하는 공매도용 대차 거래를 목적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90일 상환 기간에 연장 없도록 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대차 거래하는 데에는 피해가 없어지는 거죠. 공매도의 상환 기간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다른 용도의 대차에 피해가 간다고 무제한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는 이 정도의 번거로움도 감수를 안 할 거라는 입장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보 비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5%가 이제 국제 관행이라는 똑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제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특히 담보 비율을 올리면 기관이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국예탁결제원 부장님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구글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부장님이 말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결국 기관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 남는 건데 이 부분은 예탁결제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관과 개인이 다퉈야 될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 140%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확고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예탁결제원이 기관을 대변한다라는 거를 이 토론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랑은 이제 딱히 들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관이랑 개인이랑 단판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의 유정호 부장도 입장이 비슷한데 발표 내용이 대주거래, 즉 개인의 공매도는 왜 낮은가? 딱 시작 멘트만 들어도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도록 어떻게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취지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핀트가 완전 어긋났다는 거죠. 계속 개인과 기관의 비교, 그 다음에는 해외 사례 제시, 이 레파토리의 반복인데 확실하게 느낍니다.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대차 조건의 변경이다. 상환기간 3개월, 담보 비율 140%. 아주 심플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어차피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전산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TF를 꾸리는 중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고요. 토론이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수님들 포함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로부터 유효타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주인공이 한국거래소 부장님이었습니다. 특이한 입장도 하나 있어서 소개드리면은 빈기범 교수님께서는 이번 규제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대수술을 하기 직전이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즉 한국 주식시장이 큰 결함이 없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냥 특이해서 소개드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앞으로 나올 불법들 말고 이미 나온 불법들의 정황들과 수많은 기사들, 문제 제기를 하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숫자가 수천만 명인데 이 모든 트래픽을 노이즈로 그냥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시도였고 오히려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노이즈였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국거래소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될 듯하고요. 요약을 해보면은 공매도를 주문을 낼 때 거래소에서 이미 별도로 표시를 해서 공매도 거래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이죠.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의 비율이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 6일 기준 유가증권 5.2%, 코스닥 2.6%, 전체 평균 3.8%, 해외는 대략 25에서 35%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뉴욕은 전체 거래의 4분의 1이 공매도고 일본은 45%가 공매도의 비중이라고 하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비율인 3.8%는 일본 공매도의 15분의 1 정도이며 즉 한국 시장은 공매도의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다만 개인의 비중은 한국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외국인 공매도의 주된 이유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의 복합적인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해외 시장 대비 공매도 비중이 현저히 낮고 그 낮은 공매도 중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다. 여기서 문제의식이 이제 불법 공매도로 넘어가야 정상인 건데 불법 공매도 존재는 아예 언급이 안 되고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는 이유로 문제의식이 넘어갑니다.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예외 거래인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와 ETF 유동성 공급자 역시 매수 포지션 해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하고 있다. 즉 문제가 없다라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었고요. 개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볼 수가 없다. 또 특이한 의견 하나 전달드립니다. 약간 온도가 달라서 전달드리는 건데 좀 젊은 분입니다. 박용대 미래에셋 선임 연구원님이 드디어 그분의 입에서 PBS 부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PBS 부서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하면은 유의미한 시간이고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해야만 한다라고 군더더기 없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한기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실장에 불법의 근절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기사로 나와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나 코스피 200 외 종목에서 공매도를 친 내용조차도 그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는 대상 때문인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국거래소 즉 송기명으로 돌아와서 무차익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애매한 답변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의 불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약하지가 않다라는 다소 생소한 주장을 했는데 이 답변의 핀트가 너무 나갔다 보니까 김동완이 오히려 멋쩍어 하면서 징역을 산 예가 실제로 없어서 점점점이라는 멘트를 이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들어도 멋쩍은 거죠. 한국 시장이 불법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른 말로 수많은 기사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거래소보다 기사를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관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토론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요. 이 사람들로는 제도 개선의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3프로TV의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요약이었고요. 3프로TV의 방송이 큰 의미가 있을지 싶은 게 이미 채널 자체가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고 또 시청자가 5,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4,000명대까지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다가 나중에는 2,000명대로 줄었고 이마저도 댓글창을 보면은 욕밖에 없습니다. 다 악플입니다. 남아있는 시청자들조차도 F킬라처럼 정보 습득보다는 감시하는 입장이 절반 이상이지 않을까. 고인물들을 모아놓고 이제 의미 없이 맴돌기만 했던 토론회에 대해서 빨리 떠날 사람들은 떠나라 라는 채팅에 공감이 됐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영화 서울의 봄에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금융계의 서울의 봄을 시청한 기분이었고 과거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먹먹함이 더했다. 정의정 대표도 이제 참여 예정이었다가 이제 불참을 결정하셨고 참여하셨다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겠지만 방송 자체의 구성원이나 내용면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토론에 순기능이 있었다면 덕분에 채팅창에서 4차 청원 동료가 되어서 동의자 숫자가 실시간으로 많이 늘어났고 공매도 제도 개선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이 문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